자, 지금 얘기한 대로 EBS 수능 특강 우리 동네 김씨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죠. 일단 이 작품의 전체적 생각보다 작품이 좀 긴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촌 소설이자 연작 소설이에요.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이거는 농촌 문제를 다룬 농촌 소설이기는 한데 이어서 또 연작 소설이라고 하는 계속 시리즈로 쓰여졌던 연작 소설에 해당된다는 점을 좀 어느 정도 특성을 감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도 좀 감안을 해서 감상을 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로 이어지는 우리 동네 김씨. 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우리 동네 김씨의 특징을 보면, 요거 1970년대 산업화 시기의 농촌이죠. 그래서 요 배경을 보면, 어떤 것을 문제 삼느냐라고 할 때, 70년대 바로 산업화 시기죠. 그 산업화 시기에 우리 농촌들이 어떻게 황폐화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70년대 산업화 현실의 어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압축해서 정리해두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농촌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이 붕괴되는 현상에 대해서 황폐화되는 거죠. 이촌향도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도시 지역으로 돈을 벌러 많이 떠났을 거예요. 농촌 붕괴 현상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작품을 공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도 지방, 소멸 도시들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죠. 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농민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을 비판하고 있기도 해요. 농민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이죠. 행정 비판 요 정도로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봅시다. 주제의식이 감상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품에서 보면요,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뭄 피해로 인한 농촌의 시련과 고난이죠. 가뭄 피해로 인한 농촌의 시련과 고난을 다루고 있는데, 이 농촌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죠. 고난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굶어 죽기 쉬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굶어 죽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 특징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면, 특징 부분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첫 번째 70년대 농촌 소외겠죠. 70년대 농촌 소외 문제에 관련돼서 다루고 있다. 요 문제를 다룬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에서 두 번째.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당시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기도 해요. 당시의 현실이죠. 당시의 현실 풍자를 좀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충청도 방언을 쓰고 있죠. 방언을 사용해서 사실감도 느껴지고 또 토속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감도 느껴지지만 토속적인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좀 지방색이 나타난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 동네 김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김승두가 등장하죠. 김승두가 등장을 하는데, 이웃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저수지에다가 물을 끌어쓰고 있는 물을 몰래, 이제 논에다가 대죠. 그런데, 또 전봇대에 전기도 몰래 끌어다 쓰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 남병만이죠. 김씨에게 양수기를 빌려주는 인물이고, 또 유순봉 등등등이 좀 나오고, 한전 인물도 좀 나오죠. 한마디로 김승두가 몰래 전기 끌어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등등등이 있는데,
자, 이제 들어갑시다. 네, 놀미라는 곳에 이제 김승도가 살고 있는데, 자, 속으로 떨떠름했으나 김도 주눅들지 않고 내뻗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김은 누구냐면 방금 언급을 했었죠. 김승도입니다. 김승도고요. 예, 주눅들지 않고 내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주눅들지 않고 내뻗었다 김승두의 성격을 암시하는 겁니다. 인물의 캐릭터죠. 성격 암시. 일단 네, 소설의 시점을 봐야 되는데 이 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해요. 가뭄의 물치기는 땅임자의 돌이고 조상의 효도요. 외구류에서 지금 충청도 사투리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주눅들지 않고 내뻗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농민들이 농토에 물대는 것이죠. 농토에 물대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대기는 정당하다라는 모습을 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 농민이 농토에 물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다는 이 생각을 갖고 이 지금 갈등의 당사자, 네, 상대방과 맞서 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네, 맞서는 태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중년 사내가 천복면 수리 담당이거나 장승골에 사는 그 비스름한 것이려니 싶어 김은 더욱 뚝심의 기운을 모았다라고 해서 중년 사내가 나오는데 갈등을 형성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김이죠. 김과 갈등을 형성하는 인물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과 갈등을 빚어요. 김승두가.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 김은 더욱 뚝심의 기운을 모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시점상의 특징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요. 다음 계속해서 중년 사내가 말했다. 왜 그러겠구먼.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쓰고도 가문 핑계만 대면 단중하셔?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한전직원이에요. 요 중년 사례가 해서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쓰고도 라고 하는 것은 김이 뭐를 하고 있다? 전기를 몰래 쓴 거예요. 전기 몰래 끌어다가 쓴 거예요. 선을 이제 그 중간에 따서 전기를 쓰는 거죠. 전기를 훔쳐서 사용한 거죠. 가뭄 핑계만 대면 단중하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물대기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김정한의 사하촌에서도 물을 대는데 그 철간 마을에 소속된 그 마을에서 물을 막아서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물 대니까 그죠?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전기를 몰래 쓰는 거에 대해서 이 중년 사내가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중년이 대들려는 짓둥이를 하자 김은 급한 김에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했다.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뭡니까? 중년 사내 말에 말 대꾸를 했다라는 건데 좀 말장난식으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원래 불법적으로 썼슈. 물법적으로 썼지. 냉민이 노래 물을 대는 건 당연히 물법적인 거요. 그래서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불을 하고 있네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말대꾸를 하는 건데, 자, 대꾸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장난, 요거를 이제 언어유희라고도 우리 전통 산문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불법적이라는 단어와 물법적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농민이 물을 대는 건 당연히 물법적인 거유 하는 쭉 내용을 좀 갈까요? 물법적인 거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약간 해학적인, 예, 좀 능청스러움이 나타나고 있죠. 네, 김승두의 능청스러움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좀 웃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해서 능청스러움 플러스 앞에서 얘기했던 언어 유희가 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러자 중년은 어이가 없는지 예, 하는 부분이죠. 자, 됐나요? 네, 니흥민이 노래 물을 드는 것은 물법적인 거요. 해서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요게 예,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죠. 아까 얘기했던. 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게 주눅 들지 않고 얘기하는 김의 모습인데 어이없는 중년 사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 불이 일고 있던 눈을 끄덕거려 끄면서 해서 끄덕거려 끄면서 해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이제 좀 하는 거죠. 한탄하듯 중얼거렸다라고 하는 건데, 자, 한탄하듯 중얼거렸다 해서 요거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네, 화가 났던 중년 사내의 심정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좀 풀렸다, 예, 풀림, 요렇게, 예, 좀 체크해 볼까요? 한참 이제 막 말이 안 되니까 막 눈에 불이 일고 난 거죠. 네. 눈에 불이 일고, 불이 일고 있던 눈인데 요것이 화가 난 건데, 근데, 예, 한탄하듯, 예, 끄덕거려 끄면서 하는 부분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눈에 불을 껐다는 얘기죠. 뭘 아는 사람이래야 말 같은 소리를 듣지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김씨의 말이 말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새끼도 야중에 이런 사람 될라 미서서 이노로 못 집어친다께 끙 하는 부분에서 중년 사내의 말은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지금 예, 김승도 예, 김의 말을 지금 예, 무시하는 태도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김의 말이 예, 말이 뭡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의 말이 예, 말 같지 않다. 말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다음 두 번째는 네, 김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김의 말을 또는 언급이죠. 말을 무시하는 태도도 있고요. 김이 무슨 말인지 미처 못 새기고 있을 때, 자, 여기서 이 부분 김이 무슨 말인지 미처 못 새기고 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은 김은 중년 사내의 말을 이해 못한 겁니다. 중년 사내의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중년은 하던 말투를 바꾸지 않고 하는 부분이죠. 네, 하던 말을 계속하고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데 하던 말투를 바꾸지 않고 사람이라는 것은 종자를 받으면 쥐딩에 쳐놓는 것하고 배앗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뱀이건만 이 친구는 어떻게 컸길래 나무 아래 찌그랭뱅이 붙는 것처럼 배웠는구? 불법적으로 쓰다 들켰으면 사과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됩세 큰 소리요? 나봐 어따 대고 큰 소리요? 총정도 사투리죠. 당신 하는 것이 보통 사건인 줄 알아? 시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안보적인 문제인겨. 뜨거운 국의 맛을 몰라도 한도가 있는 게지. 되지 못하게 어따 대고 큰 소리요, 큰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인데, 자, 일단 여기 중년 사내의 말 어떻습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 중년은 하던 말투를 바꾸지 않고 해서 권위적인 태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태도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안전직원이니까. 그 다음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긴데, 해서, 여기, 이 친구는 워츠키 컸길래 남의 말에 찌그랭이 붙는 것처럼, 껐버텀 배웠는구,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말의 사람을 잘 듣지 않고, 예, 12조로, 지금 달라붙는 그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예, 김의, 요건요, 네, 김의, 네, 12건은,
말하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말하기에 대해서, 네,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네,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말에 같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사과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뭘 대입세 큰 소리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권위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요 니은 부분. 그 다음에 당신 허는 것이 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여기 당신 허는 것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어떤 그 사건의 심각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사건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어요. 야, 너 전기 훔쳐 쓰는 거 법적으로 되게 크게 문제돼, 이 말이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시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안보적인 문진교라고 하는 요 부분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법이에요. 안보 문제까지 나오는 것은 좀 과장법이죠. 과장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적인 말을 하고 있네요. 뜨거운 국의 맛을 몰라도 한도가 있는 게지, 되지 못하게 어디다 대고 큰 소리가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김 씨에게 막 쏘아붙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할 거 하고요. 이쪽에 앞부분에 정리했었던 내용은 좀 지우겠습니다. 여긴 좀 지우고. 자, 이제 다른 부분으로 좀 갑시다. 예, 밑으로 좀 가서. 큰 소리가 하는 부분이죠. 네, 그거 지나서 이제 블록 A 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블록 A 부분. 좀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마치 철부지를 타이르듯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러나 김은 처음부터 별것이 아닌 줄 알았으므로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입니까? 기세를 누그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따지듯이 얘기한 거죠. 더구나 뒤에는 무소리 유순봉이와 장재원이가 자기를 시험하고 있었다. 무소리 유순봉이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게 또 뭔 말인가? 라고 하는 건데 주민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죠. 그거를 지금 김이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남병만이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동네 소문날 일을 생각하더라도 누구로서 없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김승두가 이렇게 끝까지 12조로 나왔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좀 속된 말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까봐 지금 맞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김이 의식하고 있어요. 시선을 의식하는 김승두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 김승두예요, 분명히. 김승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소문이 날 일이죠. 그래서 체면 치레를 하는 겁니다. 동네 소문 날 일을 생각하는 이 부분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김승두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요런 것들을 요걸 1번으로 할까요? 요런 것들을 누가 제시하고 있습니까? 서술자가 김승두의 어떤 심정이라든가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가
네, 김의 심리와, 네, 심리와, 그 다음에, 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죠.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봐요. 댁은 뭐디기시길래 이러시는지 몰라도 요란히 과어실건 없는 규 찬바꾸지는 문전거절을 해보낼 수 있어도요. 물 한 바가지 동량을 쫓는 건 풍속을 어그리는 일이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거. 그죠? 그래서, 자, 요란히 과어실건 없는 규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죠. 요란히 과어실건 없는 규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죠. 요란하게 과실이나 허실을 따질 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보면. 그래서 과실 없는 규라고 하는 부분은 자, 여기 이렇게 쭉 뽑아서 지금 바로 위에다 해도 되겠구나,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네, 김의 태도라든가 의도를 좀 보면 김은 여기에서 과실 어쩌저쩌고 하는 부분인데 그죠? 네, 쭉 보니까, 중년 사내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중년 사내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 겁니다. 요건요. 네, 수긍하지 않음. 앞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죠. 왜 이렇게 남의 말을 좀 수긍하지 않고 그렇게 뻗대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여전히 순응하지 않아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뻗대고 나가는 건데, 네, 수긍하지 않는 건데, 네, 수긍하지 않는 건데, 그 수긍하지 않음의 그 근거가 여기서 제시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안보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보 문제 과장한 거죠. 네, 거론하는 것. 안보 문제로 거론하는 것은 네, 과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김은 중년 사내의 말을 수긍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안보 문제까지 거론이 될 만한 내용이냐라고 해서 뻗띵기는 거죠. 네, 지금 뻗띵기는 겁니다. 그 다음 물 한 바가지 동량이 있었어요. 자, 물 한 바가지 동량을 쫓는 건 풍속을 어그리는 일이요 하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동량을 쫓는 건 풍속을 어그리는 일이요라고 하는 요 부분은 요 진행되는 사건이라든가 지금 상황을 보면 요거는 두 번째로 옆에다 할까요? 요건 두 번째로 좀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인데, 네, 그래서 중년의 사내의 말에 수긍을 하지 않는 근거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봅니다. 네, 중년 사내의 말에 수긍 안 한다라고 할까요? 수긍 안 하는 근거 두 번째가 되겠네. 여기가 1번이라면 여기 두 번째가 되겠죠. 가뭄이 났을 때 농민이 물대는 것은 다시 한번 농민의 물대기라고 할까요? 자, 농민의 물대기는 아주 시급한 문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요거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죠? 많은 얘기들이 지금 있네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로 넘어가자. 중략 부분 줄거리.
자, 여기에서 드디어 나오네요. 네, 한전 출장소 직원인 중년은에서 지금 김과 갈등을 빚었죠. 양수기를 돌린다고 전기를 훔쳐 쓴 김을 데려가 그 사실을 추궁하려 하고 김이 술에 물을 댄 것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었던 유순봉, 장재원은 중년이 김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신경전을 벌인다. 데려가려고 했더니 그걸 또 막네요. 그래서 자, 중년이 지금 뭐예요? 네, 중년 사내가 한전 직원이기 때문에 왜 추궁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을 데려가 추궁하려고 하는 건데 앞에서 왜 갈등을 빚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유순봉, 장재원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년이 신경절 벌인데, 자, 민방위 교육 시간이 되어 모두들 마을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민방위 교육을 좀 네모칸 쳐볼까요? 자, 민방위 교육 시간 요걸 좀 네모칸 치고, 요 중략 부분 구절거리에서 이 부분에서, 자, 여기 김과 유순봉, 장재원 해서 김승두죠? 네, 김승두. 그 다음에 여기 유순봉이 있나요? 김승두, 유순봉, 그 다음에 장재원이 모이게 되죠. 장재원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좀 해소가 돼요. 네, 해서 그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장재원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민방위 교육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민방위 교육 시간. 자, 계속해서 집중해서 민방위 교육 시간이다. 자, 고개 좀 들고 요 민방위 교육 시간 요거 체크해야 돼요. 민방위 교육 시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이 된다.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바로 민방위 교육 시간이야. 못 끌고 가게 이렇게 좀 막아주자. 지 자신이 교육에 대비하여 학습해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배량할 말도 없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지 자신이 교육에 대비해 학습해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배랑 할 말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민방위 교육인데 그 교육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법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적 교육에 대해서 요 지금 그 준비하는 거죠. 네,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교육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준비가 안 됐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교육 준비가 안 됐다라는 점 바로 국가가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국가는 농촌에 관심이 없어요. 농촌에 관심이 적었다 또는 없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또 솔직히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또 솔직히 말해서 지가 예서 뭐라고 떠들어 봤자 머릿속에 담고 기억하실 분도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가 중요한 거지, 그죠? 네, 농사가 중요한 거지, 뭐 이런 민방위 교육이 중요한 거는 아니죠. 시간 때우기죠. 우리 민방위 아저씨들 가면은 열심히 또 조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그 당시에.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민방위 교육이 중요한 내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 안 된다라는 점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받는다라는 거겠죠. 그 현실을 제시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조용히 담배나 피시며 시간을 채우도록 하셔요. 이런 교육이 있나요? 네, 시간 때우기인데 바로 이 부분이 당시에 농촌과 민방위 교육이죠. 네, 민방위 교육의 허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허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교육받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뒤 퇴비들을 싸실 때는 이거 뭡니까 또 그죠? 퇴비들을 싸실 때는 부분으로 보죠. 몇 가지 유의를 해 주시리라 이게입니다. 위에서 누가 언제 와서 보자고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자 위에서 누가 언제 와서 보자고 할지 모르니까 퇴비 쌓기에 대한 뭡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농민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 위에서 누가 와서 언제 보자고 알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퇴비를 쌓을 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농사에 관련된 자 퇴비 쌓기죠. 네 퇴비 쌓기라고 해서 그러면 민방위 교육이 아니니까 농촌에 맞게 퇴비 쌓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해 줄래나 라고 했더니 바로 뭡니까 언제 와서 보자고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퇴비 쌓기에 대한 어떤 그 당부 내용이 있을 거예요. 퇴비 쌓기 당부 내용은 뭐를 한 겁니까? 지식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 위에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는 거죠. 네, 상급기관의 어떤 그 눈치를 본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뭔가 이제 그 지적을 받을까봐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급기관의 어떤 감찰이라고 할까요? 네, 감찰에 대비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즉 감독이나 검열, 감찰에 걸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 이거 눈 가리고 하는 거죠. 퇴비장 앞에는 반드시 폐찰과 척봉 이라고 하는 거죠. 네. 폐찰과 척봉에서 길이를, 척이 이게 자예요. 네. 이 척봉이라는 거 하는 것은, 네,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네, 자라든가 어떤 봉이겠죠. 네. 측정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길이 측정 도구. 조금 더 밑으로 가서, 네. 다음 페이지로 이제 가야 되겠죠? 네. 척봉을 꽂으시고 지분 개량하고 남은 썩은 새나 그타 여러 가지 찌끄레기로 싸신 분들은 그죠? 옆에 흐레 터진 풀 좀 벼다가 이쁘고 날씬하게 미정을 해주셔요. 이게 진짜 퇴비를 잡는 게 아니라 겉보기를 잘 꾸며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해서 네, 지붕계를 꽂으시고 해서 날씬하게 이쁘게 그죠? 그래서 퇴비를 자 이쁘고 날씬하게 미정을 해주셔요라고 하는 요 부분은 자 퇴비를 쌓는 거죠. 퇴비 쌓기라든가 퇴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네,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네, 드러나는 부분을 네, 잘 처리하라라고 하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잘 처리하는 것은 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농민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내용이다 또는 그 교육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냥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뭐예요? 진짜 거름이 돼야지 하니까 거름의 질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월 보름날 투가리에 시래기 묻혀 담듯 하지 마시고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네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혼인 때 쓸 두부모처럼 깨끗하게 쌓아주시리라 이깁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여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토속적인 비유라고 해볼까요? 네, 토속적인 비유 표현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두부모처럼 쌓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토속적인 표현을 통해서 농민들을 그래도 이해시키기는 하네요.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부면장의 얘기예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부면장이거든요. 부면장의 말하기 특징이 여기에서 정리가 되네요. 부면장의 말하기 특징. 토속적인 농촌에 관련된 비유로 이야기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1헥타당 몇 킬로 이상이라는 것은 잘들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식전에 2짐, 저녁에 2짐씩 반드시 비시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헥타당 몇 킬로라고 하는 건데 농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거죠. 헥타당 몇 킬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이 부분은 우리는 몇 평, 몇 마지 이런 단어를 그때 썼을 거예요. 농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위예요. 네, 익숙하지 않은 단위를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만큼 이제 시대 변화가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때 김은 퇴비는 지저분할수록 거름이 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입 밖으로는 무심히 모양 내고 있네. 몇 평이 1헥타르인지 뭐 특히하루 라고 얘기하고 있죠. 몇 평이라는 것이 몇 헥타인지 어떻게 하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또 아까 그 한전직원과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자, 여기 퇴비는 지저분할수록 거름이 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부면장의 말에 또 뭡니까? 토를 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부면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김은 어떻게 됩니까? 부면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또 사건이 터질 것 같죠. 첫 번째는 중년산에 한전직원과 전기 몰래 끌어다 쓴 걸로 이제 갈등을 빚다가 두 번째가 슬슬 나올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몇 평이 1헥타르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 헥타당 요거를 여기다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온 건데 농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몇 헥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거를 좀 여기에죠. 익숙하지 않은 단위 사용과에 대해서 이 부분은 김은 부면장에 대한 어떤 또 반발심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부면장에 대한 반감을 제시하는 말하기다. 반감 제시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죠. 하고 두렁거렸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거였지만 순전히 남의 말에 토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입버릇까지 이게 바로 여기 앞에서 얘기했었던 입 밖에 낸 거 바로 이겁니다. 입버릇 탓이었다. 그러나 좌중은 무심히 넘어가지 않았다. 어이구, 이거 문제가 되나 보죠? 네, 그러나 좌중은 무심히 넘어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요 굵은색 부분이죠. 남의 말 터도 예사는 입버릇 탓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서술자가 김의 인물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죠.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전지적 시점이라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전지적 시점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요. 좌중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요. 야, 그죠? 김의 음성이 너무 컸던 것이다. 자, 좌중이 무심히 넘어가지 않은 것은 요거 나중에 김의 음성이 너무 컸다. 네, 김이 어떻게 됩니까? 김이 난처해진다. 요거 미리 좀 써놓을게요. 여기선 김이 정말 난처해져. 아까 한전진에게 뻗대고 맞섰는데 뭐유? 이봐요. 뭘 모른다규? 구식노인데도 다 아는 상식을 당신 정말 몰라서 온 소리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에서 말하기는 뭐가 됩니까? 진짜 김이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지. 김 너 알고 있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해서 네, 김의 발언의 의도가 궁금한 거죠. 김의 발언 의도를 발언 의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발언 의도에 의심이라든가 딴지 거는 거죠. 여기 토달기죠. 발언 의도에 토달기를 의심한 거예요. 네, 토달기를 의심해서 발언 의도에 의심한 음성이 여기서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몰라서 한 소리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심하는 말하기 있죠.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부면장이 이제 따져든 거죠. 드디어 부면장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 겁니다. 뭐요? 몰라서 정말 그러는겨? 라고 얘기하는데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은 남고 쳤죠. 심란하던 중 계제 잘 됐다는 눈치가 역연했다. 즉 부면장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야 이거 뭐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었죠. 부면장은 마이크 진솔을 뒷짐진 채 육성으로 떠들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이제 울리면 안 되니까 마이크로 떠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은 남고 처져 심란하던 중 이것이 마이크를 뒤에 감췄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무심히 넘어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부면장이 요거 좀 색깔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부면장이 따지듯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어요. 말하는 이유. 시간이 남았거든. 그랬더니 이제 기회는 이때다고 얘기를 한 거죠. 다음 계속해서. 당신 같은 사람 어딜 가도 의뢰건 한두 사람씩 있어. 한마디로 너처럼 딴지 거는 사람들은 다른 데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있어 라고 하는 부분.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농담할 띠가 아니요. 민방위교육이죠. 그랬더니 김은 남의 눈이 수백이라 구세 먹은 삭정이 부러지듯 싱겁게 들어가기도 우습고 지켜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눈이 수백이라 해서 김 또 들어갑시다. 남의 눈이 수백이라 그렇다고 졸가리 없이 함부로 말대답하기도 그렇겠고요. 어쩔 줄 모르다가 하는 부분이죠. 요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체면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체면을 중시하는 것 같죠. 그래서 교육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없던 말을 요게 좀 사건이 되죠. 마음에 없던 말을 엉겹결에 내뱉었다. 다른 사람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요걸 내뱉은 거죠. 알면 지를 한다고 무르유? 평도 있고 마지기도 있고 뱀이도 있는데 해필이면 알아듣기 그북하게 헥타르라고 할 건 매냐 이게요. 사투리가 좀 잘 안 돼서 좀 버벅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농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헥타르를 쓴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헥타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평부터 평 마지기 뱀이죠. 그래서 요거는 전통적인 땅에 대한 전통적인 단위고요. 그 다음에 헥타르는 현대적으로 사용되는 현대적인 단위예요. 그런데 뭐 모두 다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 요런 농지의 단위를 농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점은 자 농지 단위 헥타르죠. HA입니다.
헥타르를 농민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은 이거는 뭐에 관련이 되는 거다? 국가가 농촌에 무관심한 거죠. 국가가 당시에 농촌에게 이걸 적극 알리고 계몽하고 막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농촌에 무관심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무관심함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해준 게 없었다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그 밑에 천덕면이 그렇게 촌인가? 저런 딱한 사람도 다 있으니 나 보슈 국가시책으로 부분이에요. 나 보슈에서 천덕면을 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천덕면이 그렇게 촌인가라고 하는 요 표현은 자 지금 부면장이 김씨를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까는 거예요. 네, 김씨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깐다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한마디로 김씨를 좀 비꼬는 태도죠. 네, 비꼬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저 사람 저걸 몰라? 여기가 시골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저런 딱한 사람도 하는 부분으로 좀 볼까요? 예, 저런 딱한 사람도 다 있으니 해서 자 저런 딱한 사람도 다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역시 김씨를 비꼬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천덕면이 촌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시책으로 미터법에 의하여 도량형 명칭 바뀐 지가 언제인데 연태까지 한 그것도 모르는 거요. 모르는겨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시책을 근거로 해서 지금 부면장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시책이 부면장이 김을 비꼬는 또는 비판하는 근거로 지금 사용하면서 국가시책으로 미터법까지 여기까지 해볼까요? 국가시책으로 미터법이 정해졌는데 너 아직 그것도 몰라? 여기가 그렇게 시골이야? 라고 지금 까대는 거죠. 자, 이렇게 까대고 있는데 또 바뀌어서 밑으로 좀 내려가죠. 쭉 미터법에 의하여 하는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내리면 되겠네요. 도량형이 명칭 바뀐 지가 언젠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대 변화가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저 부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그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미터법에 의하여 도량형 명칭이 바뀐 지가 언젠디라고 해서 요거는 시대 변화 암시라고 좀 체크할까요? 시대 변화 암시. 자, 이제 산업화로 바뀌어가는 시기라는 내용이죠. 당신이 시방 나를 놀려먹었다 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12조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부면장도 아까 한전지검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시방 나를 놀려먹었다 이게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그것도 모르는 겨에서 요거는 비꼬는 말이죠. 네, 비꼬는 말에다가 플러스 권위적인 말이에요. 네, 권위적인 언행이라고 하네요.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면장은 당장 잡돌이 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다. 곁에 앉은 남병만이가 내용이 나오네요. 곁에 앉은 남병만이가 팔꿈치로 집적거리며 참으라고 했으나 김도 주눅들지 않고 또 그대로 가네요. 김도 주눅들지 않고 뭡니까? 앉은 채로 응수했다. 그렇네요. 여기 이 부분. 자, 응수했습니다. 자, 요것도 반복이 되고 있죠. 앞부분에서 한전의 중년사내죠. 중년사내 한전 직원에게 대했던 태도가 또 나오죠. 한전 직원과 중년사내에게 했던 태도와 유사합니다. 했던 태도와 지금 유사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 개벌은 난 못 주는 거죠. 우리 김 왜 이렇게 자꾸 따질까? 내 말은 그렇게밖에 안 들리유?
저 핵교교실 벽대기 좀 보슈. 뭐라고 써붙였슈? 나라사랑, 국어사랑. 우리말을 쓰자는 것도 국가 시책이래요. 옛날부터 광곡리말 다르고 농림말 다른 게 원칙인 게요. 천덕면이 이렇게 촐인가 끙? 됐나요? 역시 뭡니까? 기미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우리말을 쓰자는 것도 국가 시체자, 즉 평이나 뭡니까? 마지기, 뱀이, 이런 거 쓰고도 국가 시책이다라고 해서, 부면장이 했던 말 그대로 자기도 국가 시책을 근거로 해서, 부면장의 말을 뭡니까?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김의 주장의 근거이자,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부면장의 말을 반박하는 거죠. 부면장의 말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박 근거로 역시 국가 시책 들고 있어요. 이야, 이거 봐라. 응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옛날부터 광곡리 말과 나라 말 다르고 농민들 말 다른 게 원칙인 게유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또 천덕면이 그렇게 촐인가 되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 옛날부터 계급 첫 번째 이렇게 좀 구분할게요. 계급이 다르면 사용하는 용어가 달랐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걸 근거로 또 해서 뭐를 합니까? 헥타르라고 했던 것이죠. 헥타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헥타르라고 하는 용어를 농민들이 아직도 사용은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헥타르라는 용어를 국가가 사용을 하지만 농민은 사용 안 하는 거죠. 사용을 하지 않는 요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농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천덕면이 그렇게 촌인가 끙 해서 요거는 부면장의 말을 해서 부면장의 표현 그대로 되돌려줌 요렇게 좀 체크할게요. 한마디로 부면장이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말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돌려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면장이 이제 여기 보니까 입술만 들먹거리더니 겨우 말머리를 찾은 것 같다. 그래서 부면장이 입술만 들먹거리더니 겨우 말머리를 찾은 것 같다 해서 부면장은 불만이 되게 많은 거죠. 부면장의 어떤 그 분노라고 해야 되나요? 부면장의 어떤 분노가 굉장히 높여진 거죠. 근데 이제 또 구실을 찾은 거죠. 도대체 당신 어디 사는 누구요? 못하는 사람이요?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김의 못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김의 소속과 지위를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부면장의 질문은 김의 소속과 지위를 질문했다라고 보는 거죠. 너 어느 정도로 높길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도 높아요. 해서 그러자 뒤에서 누군가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도 높아요.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마을 사람들이 요거는 지금 마을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그 말이 떨어지게 또 다른 목소리가 놀미보러 개발위원이고 마을문고 후원 회원이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바로 부면장의 권위적 태도에 맞서는 거죠. 부면장의 권위적 태도에 맞섭니다. 태도에 맞섬.
아니, 헥타르 얘기하고 평 얘기하거나 뭐 마지기 얘기 또 추가로 해주면, 네, 좀 설명해주면 농민들이 이해가 쉬웠겠죠.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노포유, 요 말에서는 권위적 태도에 지금 맞서는 태도예요. 맞서는 태도, 저항하는 거죠. 또 다른 목소리가 들어왔는데 놀미부락 개발위원이고 뭐 쭉쭉쭉쭉 얘기를 하네요. 해서 여기 불악개발위원, 마을문고 후원회원, 그 다음에 가족계획추진위원, 요즘엔 요거 좀 높은데, 분여회 회원 남편, 연료림 조성대책위원 등등등이 쭉 나오는데, 예, 그 뒤에도 있고요. 야산개발 추진위원, 단위조합 회원 뭐 등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높은 게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높아요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나온 것은 굉장히 사소한 직책이죠. 네, 사소한 직책에 해당 직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높지 않아요. 사소한 직책이에요. 높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권위적 태도에 맞서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소한 직책을 제시한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면장의 권위적 태도에 반발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직책들을 얘기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야산개발 추진위원 사소한 직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앞부분에서. 저런 사소한 직책을 얘기했다는 건, 야, 부면장, 너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얘기하는 거죠. 예, 갈등을 순간 형성을 하긴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김의 편을 좀 들어주고 있네요. 와, 이런. 그래서, 단위조합 회원이요, 이장하고 친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정리했었던 내용 그대로, 뭡니까? 야산개발 추진위원, 그 다음에 단위조합 회원, 이장하고 친구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본 것처럼 사소한 직책을 마을 사람들이 열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면장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부면장에게 불만이 있는 거고 저항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죄송해요. 부분으로 바로 가죠. 죄송해줘요. 앉아줘요. 죄송해라는데, 조용해줘요. 조용해줘요. 앉아줘요. 그만해둬요. 입 다물어줘요. 하고,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면장은 언성을 낮춰 말했다. 1헥타르는 3,000평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여기서, 부면장은 언성을 낮추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권위적인 면을 좀 뺀 거겠죠. 그래서 권위적인 면, 기세가 누그러듦 이렇게 할게요. 부면장의 기세가 누그러들고요. 자, 1헥타르는 3,000평입니다. 처음에 얘기해줬으면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해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대충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200평이니 말기우찌기라고 했는데, 자, 말기우찌기,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건데, 허고 전 근대적인 단위는 사용을 삼가해 주셔야 되겠다 이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1헥타는 3,000평인데 1헥타 3,000평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농민들 중에서 1헥타 3,000평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1헥타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이제 좀 끊고 참고로 좀 들어가면 자, 3,000평이라고 하는데 1헥타라고 하는 거에 대한 1헥타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떤 거부감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범한 농민이 농사 지을 수 없는 크기예요. 땅의 크기가, 땅의 넓이가 농민들이 그만큼 땅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크기는 소유를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죠. 다 영세농이에요. 소유를 하지 못했었던 농민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그만큼 가져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전근대적인 단위라고 얘기했는데 전근대적인 단위는 사용을 삼가라라고 했어요.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몇 평, 몇 마지기 또는 뱀이죠. 한 뱀이 두 뱀이에서 뱀이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말을 끊으면 김이 말했다. 이 바닥에 헥타르를 기본 단위로 말할 만치 땅 노릇 여기 있잖아요. 헥타르를 기본 단위로 말할 만치 땅 노릇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게요. 자, 깐죽대는 것 같지만 그죠? 농촌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농촌의 현실은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넓은 땅, 소유자 없는 가난한 농민들, 빈농입니다. 요것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농촌의 현실은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 시책에 헥타르를 쓰자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의 넓인데 반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옆으로 좀 써볼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로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단위를 쓴다는 얘기죠. 예,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단위 사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농민들은 좀 국가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 태도에 반발을 한 거예요. 예, 반발을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농민들이. 근데 부면장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말을 합니다. 날도 더운디 지루 하시더라도 자리 흐트리지 마시고 담배나 피시며 쉬셔요. 응? 이렇게 담배나 피시며 쉬셔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담배나 피시며 쉬셔요. 저 놀미 사는 높은 양반도 승질 그만 부리시고 편히 쉬셔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단 반발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죠. 자, 요건데 결국은 이 민방위 교육이 쓸데없는 거예요. 네, 농민의 시간을 괜히 허비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와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김은 그 박수의 임자가 자기라고 믿으며 속으로 웃었다. 그래서 자, 요 박수 소리라고 하는 거죠. 네, 박수 짝짝짝짝짝짝 하는 이 박수의 소리인데, 예,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김의 내면 심리, 김은 어떻습니까? 요걸 보고서 내면적으로 뿌듯함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도 그렇게 맞서는 태도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도 국가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이 엿 같으니까 우리 김씨, 우리 동네 김씨, 김승두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김도 잘난 거 아닙니다. 김도 잘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전기 몰래 끌어다 쓰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